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5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 비트코인 현재 4,050만원대. 아직도 이 4천만원대 박스를 뭐 크게 위로 탈피한다든지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그런 흐름은 안 나오고 있고, 옆으로 좀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오려고 했다가 크게 떨어지면서 아랫꼬리를 형성해주면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준 거죠. 그래서 요 당시에 팍 아랫꼬리를 찍고 나서 쭉 이제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금요일에도 요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죠. 요런 식으로 크게 여기서는 반대되는,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양봉으로 쭉 올렸다가 그걸 다 이렇게 쭉 반납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러면 요거랑 또 반대로 음봉이지만 거래량이 쭉 터졌기 때문에 이후로는 올라가는 흐름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금요일부터는 이제 롱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고, 관점대로 팍 찍은 다음에 롱으로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 좀 돌파를 했으면 좋은데, 왜냐면 여기 지금 한 번, 두 번 막히고 세 번째 다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32K를 좀 넘겨주는 구간, 좀 많이 가면은 34, 35K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폭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조금 단기간 내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막히면서 일단 조금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단 자리 31.4K 라인을 어쨌거나 지금 천장 라인으로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바닥은 29.5에서 지금 쌍바닥을 찌는 형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라인은 좀 지지를 해줘야 상승 추세로 좀 쉽게 갈 수가 있겠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려오다가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지점은 일단 요 지점이죠. 조금 내려오게 되면 여기 꼬리 저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 받았고, 여기서도 몸통 자리로 지지를 받았었던 29,900달러 정도에서의 반등은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내려와도 요 정도 닿으면은 쭉 다시 3만 달러 위로 올리는 흐름이 살짝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에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지탱을 해주면서 다시 이 저점 레인 29,900을 깨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면서 다시 한 번 더 31.4K를 두드려 준다라고 하면 이제 돌파하는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서 반등 한번 주는데 그 다음에 다시 흘러내려서 밑에 라인을 자꾸 건드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찍지 말아야 할 여기 쌍바닥 29.5K 29,500달러를 다시 찍는다? 그럼 이제 하방으로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왔다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딱 보이는 이 박스 하단 29.5, 위로는 31.4에 이 박스 안에서의 제한적인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고, 이 움직임은 다음 주 수요일에 잡혀있는 초대형 이벤트죠.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일에 맞춰서 뭔가 큰 방향성이 좀 터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이제 롱이 반등 장세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어느 정도 주는 추세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자리는 돌파를 하면 또 쭉 위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돌파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만에 이제 뚫어내는 그림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그림은 안 나오고 막히고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단기 추세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추세로 좀 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여기 저점을 깨고 나서 살짝 이렇게 반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점 깨고 나서 아랫꼬리 달리는 캔들 보고 5분봉이나 15분봉, 30분봉의 형태를 보면서 단기 롱 그런 걸 좀 진입할 수 있는 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빠지게 되면은 요 자리 아랫꼬리 자리,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자리, 요런 자리에서의 우리가 롱을 한번 반등 롱을 잡아볼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반등이 나름 또 세게 이런 식으로 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박스 상단까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더 숏으로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패턴상 빠지면 올리고 빠지면 올리고, 여기도 이제 빠지면 올렸었고 여기서 빠지면 다시 올리는 패턴, 그런 패턴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박스를 탈피하려면 7월 12일 요때 이제 CPI 21시 30분에 잡혀있죠. 지금 CPI 물가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달에 4%까지 찍고 이제 이번 달에 3%대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연준의 목표치가 지금 2%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3%대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목표치가 머지 않았다. 이 목표치대로 들어가면은 다시 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구조상의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3%, 3.9
3.9라든지 3.8%라든지 이런 추세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롱으로 위로 좀 상방으로 좀 터질 수가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코인이라는 게 항상 올리기 전에는 한번 충격 주고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크게 공포감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근데 만약에 CPI가 도로 올라가 버린다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올려야 한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또 숏 방향으로 이렇게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를 이제 위로 뚫을 것이냐 아래로 뚫을 것이냐의 단기 방향성 자체가 조금 이번에 12일에 있는 CPI에 좀 달려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전까지는 좀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구간에서의 패턴과 자꾸 좀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 패턴이랑도 좀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세게 올린 직후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 박스를 하방으로 한번 깨고 들어올리는 움직임, 그리고 요 당시에는 그냥 그대로 큰 하방 없이 연이어서 위로 올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크게 올린 구간은 맞지만 천장 자리가 굉장히 직전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못 올려놨어요. 통상적으로 여기서는 쭉 올리고 직전의 고점 자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갔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거죠. 여기서 올린 폭 대비 2배를 밀어 올려 버렸으니까 굉장히 돌파가 심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번에도 눌렸다가 위로 쏘는데 눌리는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만큼 이것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힘을 비축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쫙 올렸는데 이때 당시에 고점 돌파를 하면서 쭉쭉 가는 모습이 아니라 쭉 올렸는데 직전에 고점에 좀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여기 매물대가 두텁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밀어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힘을 그다지 크게 쓰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강하게 돌파를 해줬으니까 여기서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패턴상 N자로 고점 돌파하면서 가야 되는데 힘이 왜 이렇게 약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1파, 2파를 항상 이 패턴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한번 여기 박스 저점 29.5를 깨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굉장히 힘이 약한 경우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힘이 센 경우에는 이 구간처럼 박스 유지해주면서 바로 쭉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34K까지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흐름과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스를 깨고 내려가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여기서 횡보하면서 줄줄줄줄 흘러내린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시간 끌고 고점 돌파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숏 추세로 가는 척 하다가 이제 밀어 올린 것 치고는 한 번 더 가줘야 된다, 시원하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 좀 더 제 의견을 보태고 싶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인데, 문제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어냅니다. 여기도 보면은 올렸다가, 그리고 여기서는 돌파도 나왔었어요. 이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합니다. 지금은 돌파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죠. 근데 돌파하자마자 꺾어 내립니다. 꺾어 내리고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이제 찐으로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의 횡보 기간도 좀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약 22일 정도의 박스를 형성을 해준 다음 박스 돌파가 상단으로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에 박스가 지금 13일째 약간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옆으로 빼주고 뭔가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라고 한다면은 바로 CPI 12일과 좀 맞물리는 그런 시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뭔가 좀 큰 움직임이 좀 제 생각이 나면 위쪽으로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좀 안정적으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저점 자리 29.5 자리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옆으로 빼줬을 때 상방으로 그리고 CPI도 계속 조금 낮아지는 추세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런 흐름으로 좀 나오지 않겠냐. 다만 그 전에 좀 흔들기가 요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은 돌파했다가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내려놓고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이랑 지금 이제 돌파 실패한 자리, 여기죠, 여기. 요런 자리랑 좀 비슷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좀 더 빼주고 내려가는 척도 했다가 여기서도 내려가는 척 했다가 옆으로 빼다가 이제 상방 돌파하는 아마 요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좀 생명성 라인이 29.5K 라인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만약 여기가 깨지면은 좀 더 내려갑니다. 27.5K 라인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 여기서도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통상적으로 10%에서 13% 정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패턴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밀리게 되고 중요한 추세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한 10% 정도는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31.4K에서 10% 정도 빠졌을 때 28K에서 27K 라인까지도 한번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크게 밀렸다가 들어올리는, 패턴, 크게 밀렸다가 들어올리는 패턴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약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 29.5 라인을 좀 웬만하면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스닥 자리도 이제는 올라갈 만큼 올라간 자리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주봉상으로 좀 파죽 지세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 전고점도 지금 뚫어버린 상황인데, 보통 전고를 뚫게 되면 여기도 전고 뚫고 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고, 여기도 전고 뚫고 나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도 전고 뚫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빠지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 전고를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이렇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슬슬 이런 나스닥 대형주들의 조정 장세가 이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좀 빠져주게 되면 비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빠졌다가 결국에는 이 중요한 하단 추세선을 딛고 올라가는 뭐 요런 그림을 좀 그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돌파가 나오려면은 좀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이 돌파를 못하고 29.5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27.5K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여기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롱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반면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사실 올라가면은 고점 돌파가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숏을 굉장히 좀 조심해서 손절가 딱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도 어떻게 보면 쌍바닥 자리로 볼 수도 있는데, 꼬리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달리진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꼬리가 좀 크게 달아줘야 그 추진력으로 인해서 위로 쭉쭉 올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어떤 손바뀜의 흔적이라든지 롱을 좀 많이 죽인다든지 롱을 좀 털고 올라가야 돼, 롱을 좀 털어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요 정도 흔들기에는 좀 다 안 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직전에도 그렇게 큰 아래 꼬리 없이도 살짝 이제 틀어주는,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지금 자리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틀었을 때 여기 계속 두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컵핸들 형태로 위로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일단은 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쌍바닥 자리로서 여기 손절 잡고 롱을 쳤을 때 이 정도 반등, 31,100달러 정도까지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단기 타점들 저희가 잡아서, 방금도 타점 나갔죠, 이런 식으로 팍팍 내려주면서 거래량 딱 붙고 아래 꼬리 확인되면 롱 사인이 나가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손절 딱 잡고 롱을 쳤을 때 5시 19분 여기서 이제 롱 들인 거죠.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빨리빨리 익절해야죠. 익절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달러로 100배 롱을 쳐서 쭉 해가 수익이 났다로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팔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숏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좀 단기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단기 변곡점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정확한 차트 분석 내용들, 자 이런 식으로 엔진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주목해야 된다. 엔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진리카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진리카도 10배밖에 안 쳤는데도 172%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카도 6월 30일 금요일에 카톡방에서 다 안내를 해줬습니다. 진리카 안내를 다 해드렸죠. 그래서 요런 알트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장세는 비트가 쭉쭉 올라가서 상단 자리에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그리고 많이 떨어져서 있던 알트들이 조금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약간 좀 잡코인 장세가 조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오늘도 보시면은 이런 제로엑스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얘도 안 올라갔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가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한 번씩 이제 돌아가는 흐름에 의해서 제로엑스,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코인도 며칠 전에 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 찍고 들어 올라갈 수 있다. 378원대 엔진 코인도 약 10일 전 영상에서부터 좀 강조를 드렸었죠, 엔진.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자,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보시면은 요런 거, 요런 식으로 좀 세게 쏘는 코인도 있어요. 근데 물론 코인마다 약간 세력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리지나 업비트 쪽에서 지금 약간 조금 힘을 주면서 위로 올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요런 거 아이콘 같은 것도 아직 제대로 좀 많이 안 쐈죠. 주봉상으로도 여기서 좀 거래량 들어오고 충분히 눌렸고, 한 번 더 400원 정도는 터치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쏜 코인들 중에서 슬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이콘이라든지 요런 엠블이라든지 메디블록, 요런 좀 잡코인들 있죠. 지금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1000억대로 굉장히 좀 몸무게가 가벼운 코인인데, 어쨌거나 좀 많이 떨어진 지점에서 세력들이 조금만 돈을 투입해도 위로 요런 식으로 이제 차트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18원 이상에서 20원짜리까지의 반등, 요런 거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이오스도 슬슬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요런 솔라 같은 코인도 여기서 굉장히 크게 힘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눌러놨어요. 굉장히 많이 눌러놨죠. 그러면 여기 딱 손절 400원만 지켜주고 손절 잡게 되면은 700원에서 800원 라인까지도 한번 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코인들은 비트가 아마도 고점 돌파를 좀 해줘야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잡코인들은 비트가 상단 자리에서 잘 유지만 해도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런거 플레이뎁 요런것도 시총이 지금 10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잡코인들, 특히나 좀 업비트 위주로 거래량 들어오는 그런 코인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요런 정도의 상승폭, 여기도 보시면은 거의 140%를 저점 대비해서 올렸거든요, 플레이뎁도. 그러면은 이 정도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절반 정도만 가도 충분히 280원에서 300원짜리까지 한번 반등 주는 그런 흐름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잡코인 장세가 조금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크 주커버그하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서로 실제 맞짱을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UFC까지 나서서 라스베가스 경기장에서 실제로 아마도 이제 UFC 룰을 따르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물급 재벌들이 실제로 글러브를 끼고 치고받고 싸움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물론 이게 노이즈 마케팅 선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실제로 이게 성사된다라고 하면은 도지코인도 충분히 한번 움직여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UFC 회장과 일론 머스크, 주커버그가 전화통화까지 했고 확실한 의사를 확인했고, 둘 다 대결을 원한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마크 저커버그가 나이도 어리고 실제로 주짓수도 올해 조금 연마를 해왔기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승률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기는 쪽의 기업, 주커버그는 이제 페이스북, 메타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하고 테슬라하고 도지코인의 이제 도지파더죠. 그러면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 테슬라라든지 이제 도지코인들 요런 쪽이 상승하는 흐름, 반면에 이제 메타 주가는 빠질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주커버그가 이기게 되면은 메타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흐름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를 만들어서 실제 대결을 하기 전까지 어떤 주가라든지 도지코인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 막상 이제 경기가 땅 시작이 되고 나면은 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주식이라든지 코인의 가격은 기대감이 굉장히 좀 무르익었을 때 많이 올라오고 막상 뚜껑이 열리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세기의 대결이 될 수 있고, 물론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싱거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마케팅 능력이 참 좀 대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대결을 실제로 보게 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마케팅 선에서 좀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도지코인의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지금 9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100원도 이탈이 나와서. 근데 사실 이 도지코인의 흐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1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저점 매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100원 밑에서 어느 정도 사놓기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매수 기회일 수가 있다. 옆으로 좀 빼다가 이런 구간처럼 옆으로 좀 빼다가도 이런 식으로 위로 쭉, 갑자기 위로 쭉 대결한다. 일론 머스크랑 주커브가 진짜로 싸운다. 라스베가스 경기장에서 몇 월 며칠 티켓팅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위로 이렇게 솟구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파드로 있고 저런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도지코인도 한 번쯤은 이제 펌핑 좀 조만간에 좀 나오지 않겠냐.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120원 정도 라인을 일단은 1차 목표가 정도로 좀 설정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120원, 여기서도 120원에 좀 막힌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오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트들 이제 잡코인 위주의 장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나스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떨어질 수도 있는 그만큼 고점 자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지만, 오히려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남은 기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좀 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연준이 통화정책에 약간의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고 예측한 이후로는 중고차 경매 가격의 9% 하락, 부정적 여름의 계절성,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임대가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7월과 9월 연속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번 7월 이제 27일에 FOMC가 잡혀 있습니다. 7월 말에 FOMC가 잡혀 있고, 물론 CPI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7월에 금리를 25포인트 올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마 7월 FOMC에는 요런 이제 스몰 스텝 25bp를 올리는 정도로, 6월에는 쉬었기 때문에 7월에 한번 올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 FOMC는 9월 말에 또 잡혀 있어요. 상당히 좀 텀이 어느 정도 있는데 7월에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9월은 또 쉴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올리는 시즌이 끝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연말, 연초, 내년 24년으로 넘어가는데 24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솔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최근에 뭐 CPI라든지 PC 여러가지 이런 물가 지표들이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월과 9월 연속 인상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 좀 그래도 좋은 전망을 골드만삭스에서 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SEC에서 현물 ETF에 대한 서류가 좀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한번 반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에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제 블랙록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뜨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에서 반려한 지 4일 만에 다시 재신청이 들어간 거고, 대신에 신청한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장을 감시할 것이다, 요거를 이제 첨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결국에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슬슬 고개를 다시 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블룸버그에서는 가상화폐 시장 감시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 승인을 얻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시장 감시는 사기와 조작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지금까지 SEC가 30개의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거부했던 주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계속 안 돼 했던 거에 대한 원인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고, 거기다가 다시 재신청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계속 이런 식으로 푸시를 넣게 되면은 SEC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더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젠간 좀 승인을 해주면서 하나의 또 상승을 위한 그런 재료로서 쓰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조금 좋은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차트를 올려놓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지만, 결국엔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도 충분히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7월에 어떤 과거에 보여져 왔었던 10번의 7월 중에 7번이 올라갔던, 또다시 그리고 7월 효과가 발동이 되면서 또 한번 이제 고점을 갱신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번 7월이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고점 돌파하면 또 알트들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진리카라든지 비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카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알트로도 우리가 좀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최대한 잘 발굴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장마철 작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좀 준비를 잘 하셔서 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좀 더 좋은 소식으로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